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상당히 좀 꿉꿉한 날씨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바닥 찼고, 좀 변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그래도 오늘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개선되면서 3거래일 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국 국가 지수도 모두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한국 시장도 글로벌 증시와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보다 좀 더 심하게 밀렸었죠. 그래서 한 6월 초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지난주까지의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지수만 어떤 상당폭 흐름을 약세로 가져가는 가운데 아무래도 한국 증시의 특성을 좀 더 보여줬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만큼 수급이 꼬인 거에 대한 부담을 더 보여줬다라는 관점 쪽에서 참 어떤 한국 시장의 체력, 어떤 OECD 경제국가 안쪽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있는 수출경제대국 6위의 입장 모두 다 무색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미국 시장도 저점에서 반등하고 국내 증시도 단기적인 어떤 신용장고의 압박들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변화를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좀 더 힘내는 모습을 한번 좀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단기적인 시각 쪽에서는 반등의 무게를 두면서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호재 속에서 국내 증시의 약세장이 좀 펼쳐진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가 좀 이제 끊겼다고 보고 계시나요? 하락세가 마무리됐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우려감, 불안감들이 주가를 끌어내렸고 거기서 이제 이 정도면은 너무 빠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지난주 미국에서 나왔던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장 반응은 이를 어느 정도 좀 반영했다라는 관점과 함께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소비자 관련된 데이터들도 그렇고 위축되는 거 사실이겠죠.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걸로 보여지고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일단 그렇게 압박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네. 오히려 강하게 금리를 올라가는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 물가를 잡는 수준이면은 또 오히려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어떤 경기의 부진을 또 약간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네. 쪽에서 약간 또 미리 먼저 생각하는 관점들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발표되는 데이터들이나 또 경제 데이터나 또 나오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네. 물론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부분들은 계속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글로벌 증시 관련된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은 또 한 6개월 동안 거의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정신은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네. 첫 번째로는 6월 말 또 7월 초에 이어지는 제조업 지표들의 발표가 있을 거고요. 게다가 또 7월 달 중반 때 가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이 있죠. 그래서 네. 중동 3개국과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또 혹시나 유가를 낮출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좀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작용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바로 이어져서는 6월달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근데 여전히 빠르게 하락하긴 힘들겠고 높은 수준이지만 뭔가 좀 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좀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부담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부터 바로 또 2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질 텐데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들이 좋지는 않을 것인데 이 부분이 안 좋은 실적을 어느 정도 아무래도 2분기 중국의 봉쇄 여파 때문에 안 좋았던 실적들을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됐고 개선될 것이다라고 무게를 두게 되면 실적이 안 좋아도 반응은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될지는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 네. 마지막으로 또 7월 26일, 27일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7월 중반대까지는 그래도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안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싶긴 하지만 또 7월 중반 이후에 가게 되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벌어지고 있는 관점 쪽에서 아직 그렇게 마음을 좀 푸근하게 놓을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네. 쪽에서 일단 단기 반등은 좀 더 즐기시되 앞으로 나오는 변화들은 또 챙길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대표님께서도 우려감과 불안감이 좀 해소된 장세였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6월 말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발표부터 또 이런 CPI 발표들 여러 가지를 조금 참고하시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조금 짚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일단 원자재 가격들은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유가부터 또 경기와 연관될 수 있는 구리 그리고 네. 또 알루미늄 이런 전반적인 비철 금속까지 최근의 동향은 고점에서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준의 입장과 또 그를 통해서 수요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에서는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겠지라고 네. 하는 반응 쪽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꺾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점에서 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지금 보니까 상해시는 지난 주말에 코로나 프리를 선언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중국의 어떤 경기와 관련된 쪽의 변화가 이제 또 좀 돌아가는 쪽으로 나선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밀렸던 원자재 가격들은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이지만 언제든지 또 올라올 수 있겠다는 관점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나 또 하나 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120달러대 WTI 기준으로 시도했던 부분들이 다시 10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여전히 어떤 공급이 제한된 입장 쪽에서 그리고 또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가을 겨울로 가면서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을 충분히 유가의 재고나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산유를 증산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 답이 안 나온다는 쪽에서 여전히 고점대는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네. 유가 동향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상품과 또 원자재 가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현재 G7 정상들이 조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금 수입 금지 발표를 좀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제재에 좀 조처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금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부각을 받고 안전자산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금에 대한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또 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쪽은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금의 특성상 보게 되면 재화 자체가 어떤 생산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약간 희귀성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또 물가나 아니면은 또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좀 회피하는 입장 쪽에서 나오는 자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먹을 수도 없고, 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반등하고 금 가격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또 수요와 공급 논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 자체가 오히려 어떤 공급이 던들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금을 생산하게 되면 또 의무의 양으로 또 어떤 충분히 가격을 받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조치는 솔직히 그렇게 타격을 크게 가한 조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 특성상 생산성이 조금 없다기 보니까 이제 물가 같이 가는 자산은 아니라는 점 좀 짚어주셨고요. 따라서 이 금 수입 조처에 대해서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요한 수출품이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조금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반등하는 증시 속에 업종들의 이제 강세 흐름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일단 업종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특별히 더 들 얘기가 없는 게 네. 어떤 모든 섹터가 거의 다 하락했다가 그러다가 금요일 날 모든 섹터가 다 반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쪽이 더 눈길이 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눈에 띄는 업종과 섹터 중에 하나는 그래도 시장보다 좀 견조했고 오히려 시장보다 강하게 반등하는 시장과 함께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그동안 약간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약 한 2년 동안 거의 좀 소외됐었고 거기다가 나오고 있는 이제 또 성장주 개념과 함께 금리가 올라갈 때 그렇게 또 썩 맞는 업종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 쪽에서 많이 또 소외됐었는데 네. 그런 것들 쪽에서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이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물가가 올라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약가도 같이 오르겠죠. 하지만 수요가 그렇게 확 꺾이겠느냐라는 부분들. 특히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뭐 병원이나 또 약을 사겠죠. 그런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에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부각받다 보니까 네. 오히려 바이오시밀러나 또 이제 면역 항암제 이런 신기술을 또 보여주는 업체들 쪽으로 주가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꺾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 쪽에서 또 개별적인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들 네. 체크하면서 흐름들 찾아보고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크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되 제약바이오 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섹터를 고르시는 것도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장 모든 섹터가 좀 반등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수급 상황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장 3거래 만에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2360선을 좀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5%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또 일단 시장은 아무래도 어떤 지난 금요일의 반등에 이어서 또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겠느냐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안 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자율 반등의 성격. 그래서 아마 여기서 반등 시도하게 되면 2,400선 또 한 2,400선 중반대까지는 시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변화는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안 산다라고 했었을 때 네. 시장의 한계는 또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염두하시면서 시장 분위기 계속 체크하시되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1분기에 보여줬던 그리고 또 이런 실적의 동향들이 과연 2분기에는 얼만큼 감익이 되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척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의 무게를 좀 뒀으면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 좀 체크를 해보시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체크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이랑 국내 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보면은 아마 주식시장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고 참 이러려고 내가 주식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긴 시각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겪어나가게 되면은 또 기업의 본질 가치와 또 그만큼 많이 하락한 주가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한이 있는 뭐 단기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길게 보시고 지금은 매크로한 지표들도 중요하겠지만 기업들의 체력들, 가치를 따지면서 좀 장기적인 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나오셔서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및 국내 증시 복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